자, 뉴스케일 파워가 뉴욕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이 쉽게 말해서 SM을 원전 관료줍니다. 자, 근데 차트가 어땠죠? 4달러, 3달러 위치한 주가가 12달러까지 4배가 넘게 갔죠. 3배, 4배 가까. 그 이후에 이렇게 가파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갔고요.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트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 끊임없이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이 원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원전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이슈가 진행 중이란 건 그 이슈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수익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단기 접근이 됐든 장기 접근이 됐든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계속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원전 테마를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원전 테마 관련 종목들 준비했고요. 자, 어떠한 이슈가 새로 나왔고 어떠한 이슈들이 일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나타난 이슈죠. 뭐 오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사실 뭐냐면, 자, 한수원에서 이달 중 월성 2, 4호기 운영 현장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탈원전이지 않았습니까? 기존 전 정부 정책 자체가 그러한 부분으로 있어서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던 부분, 그리고 좀 개수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신재생으로 뻗어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거의 지금의 상황 자체는 친원전이죠. 근데 이게 국내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국가들 모두 친원전 정책을 쓰고 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핫한, 그리고 앞으로 핫할 테마가 뭡니까? 이 AI 테마잖아요. 근데 AI가 이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냉정하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렇게 신재생 비중을 높여서 이거를 충족하기엔 사실상 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은 어쩔 수 없이 AI 시대에 맞춰서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 자, 그와 반증하는 듯이 뭐 폴란드니 체코니 이러한 국가들에서, 그죠, 국내와 엄청난 공급 계약이나 엄청난 뭐 MOU나 그죠, 그런 부분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부분이 그들 또한 이러한 시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일정들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죠. 자, 3월 말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폴란드 3월 말까지 폴란드 타당성 조사 원전에 있었죠. 그러면 지금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타날 거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힌 부분이 기사화 될 것이고, 기사화가 된다는 건 뭡니까?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로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 또 말씀드렸죠. 총선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기본, 11차 전기본 예정되어 있다. 전력기본 계획. 국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전기를 어떻게 뭐 공급하고 어떻게 어디서 생산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기본 계획을 잡는다. 자, 그러한 부분이 총선 이후로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말에 나타났어야죠. 하지만 안 나타난 이유, 못 나타난 이유가 좀 국회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선 이후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는 그죠? 폐기물이죠. 원전 폐기물 관련해서 그 해당 법안이 제때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총선으로 밀렸다. 그래서 11차 정기본도 총선 이후로 보는 게 거의 기정사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체코 원전이 있을 것이고요. 체코 원전이 5, 6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넘어가면 또 네덜란드 원전이 있죠. 네덜란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이슈가 사실 뭐 단 하루 만에 끝날 이슈도 아니고 뭐 한 달 만에 끝날 이슈도 아니고 이 가을까지 계속될 이슈다. 그러면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그리고 단기 이슈들, 이러한 이슈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방산 쪽이 움직였던 이유가 이 수은법도 있잖아요. 근데 수은법이 이 방산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들, 국가 간 체결되는 이 대규모 금액의 프로젝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 수은법 또한 사실상 이 원전 쪽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성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를 드리면서 항상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뭐죠? 이 미국 종목이죠. 자, 미국 종목이 뭐가 있냐면 뉴슬 K파워라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께 이 차트 흐름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확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뉴슬 K파워가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쉽게 말해서 SM을 원전 관료주입니다. 자, 근데 차트가 어땠죠? 4달러, 3달러 위치한 주가가 12달러까지 4배가 넘게 갔죠. 3배, 4배 가격. 그 이후에 이렇게 가파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그죠? 최근에 또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트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을 보이고 나서 급락세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이 두산 에너도 조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가 어떤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들 과징금 이슈가 한번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과징금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 뭐 이렇게 다른 데에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니라고 했죠. 뉴스케일 파워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가 때문에 왜 두산 에너가 하락을 할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산 에너는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다.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1,400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지분가치 상승. 지분가치가 움직이겠죠? 상승도 할 것이고 급락을 하면 당연히 하락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가 나름의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시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이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도 지금 구간에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왜?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21선 구간을 좀 버티고 있네요. 근데 그러한 버티는 과정 속에서 누가? 이 외인과 기관이 또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물량을 늘려나간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예정돼 있는 이슈가 너무 좋고 정책적인 방향도 너무 좋다. 자, 한국 정책적인 방향 뭡니까? 앞으로 원전 수출 개수 10개 그리고 수출 규모도 5조 원까지 그죠? 그런 부분을 정책 방향으로 취하고 있다. 자, 그럼 정책과 이슈가 함께 도와주는 있는 테마 자체가 이 원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엘리베이티 당연히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 제가 여러 번 다뤄드렸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일진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파워를 먼저 보냐면 최근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흐름이 단순히 원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자, 일진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자, 일진전기가 특히 그러한 부분인데, 자, 일진전기가 수주금융이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 포인트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고 있다.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진 파워 또한 어느 정도 동조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분명. 그리고 이 원전 업종이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주가가 버티면서 다시금 반등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 파워를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말씀드리죠?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왜냐면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가격대를 공략을 해서 뭐 1년, 2년 끌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보유예수 물량이나 그냥 이런 부분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게 접근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제가 눌릴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상을 준비했을 때는 마침 또 8%대가 올라버려가지고 나름의 좀 부담이스러운 가격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나는 죽어도 공략하셨겠다 하시는 분들은 27,000원대 가격대, 여러분들 27,000원대 가격대 왔을 때 여러분들께 공략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단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자, 이 종목이 좋아서 아니다. 이 업종 자체가 좋아서, 물론 이 종목 좋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업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최근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보시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보여주면서 나름의 횡보세 보이다가 이 단기 평선 이탈 없이 다시금 돌립니다. 물론 상승폭 자체는 3%대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만들어진
1482원에서 이 중간 정도 1470원 정도부터 우리가 2, 3% 이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원전 쪽이나 이 사업 부분이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원자력 사업의 경우 원자력 발전 소위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 등등 자체 기술을 많이 하네요. 그리고 해상풍력 사업도 있죠. 해상풍력 최근 어떻죠? 흐름 나쁘지가 않죠. CS 윈드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부분 자체에 여러 가지로 엮일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리포트도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G2파워. 뭐 BHI, 그 다음 뭐 또 뭐가 있어, 한신기계, 그죠? 이런 종목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가 나름의 좀 두산 에너빌리티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였어요. 자, 보시면 한 차례 강한 움직임 이후에 좀 가파르게 내려왔던 부분이 있죠. 가파르게 내려온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500원 구간 한 차례 지지 이후에 다시금 돌림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 번 올라갈 때도 가볍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기술적 반응 또한 가볍게 만원대 구간까지는 다시금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가 가볍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서 단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G2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가 비슷한데 아직까지 바닥 구간을 좀 위치하면서 이 중장기 이평선 돌파까지는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약하구나. 근데 시세 자체가 약한 대신에 한번 또 움직여졌을 때 또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다만 왜 시세가 약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뭐 원전이 좋다고 하는데 이 기업한테 얼마나 실적이 찍히는가에 대해서 그럴 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이 원전 사업에 대해 있어서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좀 양호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두산 에너 같은 경우죠. 일진도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고, 그죠?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는 거고, 종목 자체는 사실 많아요. 근데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자, 한신기계는 나름 가볍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실적 자체가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실적에서 기인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자, 보성파워텍도 흐름 자체가 비슷한 흐름인데 이 종목은 오늘장 조금 강하게 움직였어요. 물론 2%대, 2.9%가 뭐 강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왜 이 종목이 앞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냐 하면은 일단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첫 번째 개선되는 분위기가 있고, 이 종목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시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배전, 자재 및 발전소, 변전소, 철골 등 전력 산업에 사용되는 전력 기자재 등을 제작, 판매 주로 영위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배전 쪽이 있잖아요. 배전 쪽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붙은 종목들 올라가는 흐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보성도 어느 정도 이 매출액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그런 시장 성장과 함께 흐름을 좀 잡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다른 원전주에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냐, 최근 평소 대비해서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움직임에서 이 3,400원 구간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돌파가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까지 이러한 종목들로 뭐 수익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뭐 추가적으로 뭐 BMT, 한전기술, 한전 KPS, 그죠? 에너토크 이렇게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전은 이번에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이 한전 자사주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하는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 2픽, 1, 2, 3픽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면서 좀 추가적인 수익기회 한번 노려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종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